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오늘 같은 날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소액으로 했다면 너무 잘하신 거고요. 소액으로 해서 수익까지 내셨다고 하면 정말 멋진 일을 해내신 겁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는 수급이 강한 종목들을 대응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 하락장이 오히려 단타하기 더 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이 좋을 때는 한꺼번에 다 오르니까 정신이 없지만 하락장에서는 오르는 종목들이 뚜렷이 보이니까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바로 고려산업이에요. 사료 관련주죠. 이 종목은 아직 이슈가 살아있고 이평선들도 정배열로 되어 있어서 어제 뽑아놓기는 했는데 아침에 바로 대응하지는 않았고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VI까지 가는 거 보고 그 다음서부터 집중을 했어요. 오늘 거래대금은 5,800억 이상 터뜨리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오전에 여기서 VI가 걸리고 쭉 내려오길래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8,020원 정도는 지켜주는 것 같길래 그냥 안 사줘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평소보다 비중을 많이 줄여서 8,020원에 매수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이건 솔직히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장이 좋지 않으니까 욕심부리지 않고 5% 조금 넘을 때 여기서 5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여기 11선을 깨고 내려올 때 또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시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상한가를 못 가고 27% 정도 찍고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에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갔다가 또 다시 쭉 내려왔다가 종가 23.16%로 마감했죠. 여러분들도 장이 안 좋을 때는 만약 매매 대응을 한다면 이렇게 수급이 강한 종목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레몬이 제일 먼저 상한가에 가면서 이 현상에 성공했죠. 나노섬유, 전지 소재 등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 지난 금요일에 최고 수준의 전기차용 고체전지 전해질 지지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갔고 거래대금은 110억 밖에 안 되지만 세력들이 이런 호재를 이용해서 더 상승시키려고 할 수도 있으니 잘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거래대금은 15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15% 이상 갭을 띄웠다가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아침에 갭이 조금 낮게 떴으면 생각해 봤을 텐데 갭이 너무 높게 떠서 손대지 않았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예전에 23,000원이 넘었던 주식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다음 앞타머 사이언스 좀 보겠습니다. 폐암 조기 진단키트인 앞토디렉트렁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갔는데요. 요즘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좋은 호재로 돌려 세웠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4% 넘게 갭을 띄우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바이오주는 위험해서 싫다 같은 종목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바이오주는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수직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QSI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회사죠. 경북대 전자공학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물질 기반 트랜지스터 전자 소자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28.7%로 마감했죠. 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더 알아봤는데 반도체 소자는 기본적으로 실리콘인데 인듐 갈륨 비소라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분봉을 보시면 거의 점심시간 끝날 때쯤 올리기 시작해서 바로 상한가에 보냈다가 밑으로 10% 이상 뺐다가 다시 올려서 마감했죠. 전 이 차트가 너무 재미있는 게 상한가를 간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계속 찾아보다가 아, 좋은 내용이구나 생각했는데 주가가 상한가가 풀려서 계속 내려오길래 아닌가? 나는 괜찮게 봤는데 소액으로라도 매수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매수를 안 했더니 역시 다시 오르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CS 베어링 좀 보겠습니다. CS 윈드의 자회사고 풍력 발전용 부품, 플란트용 설비, 선박이나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오늘 상한가에 간 이유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권리락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나 신주 인수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상증자를 하니까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이런 매수세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초보분들을 위해 무상증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상증자라는 건 기업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더 주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1대1 무상증자라고 하면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주를 더 주는 거고 1대2 무상증자라고 하면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두 주를 더 주는 거고 1대4 무상증자라고 하면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주를 더 주는 거고 대신에 주가는 비율에 따라 낮아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어떤 주식을 한 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1대1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주식은 두 주가 되고 주가는 5,00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내 자산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도대체 이걸 왜 하냐? 나중에 무상증자만 따로 설명해 드릴 영상을 만들 생각이긴 한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회사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둘째는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고요. 셋째는 유동성을 늘려서 기업 가치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유동성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떤 주식이 한 주당 100만 원이면 보통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 1대9 무상증자를 내서 100만 원 하던 주가를 10만 원으로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기가 쉬워지죠.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10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낱개로 팔지 않고 박스채 10,000원에 판다면 학생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박스를 뜯어서 개당 1,000원에 판다면 학생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걸 10,000원에 박스채 사서 친구들한테 개당 1,200원에 팔아서 20% 수익을 남기는 친구가 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농담이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이건 지수 차트가 아니라 거의 코스닥 개별주 차트처럼 보이는 수준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이 무차별 매도 폭탄을 쏟아내니 견딜 재간이 없죠. 아, 시장이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고 계속 악재들만 난무하니 너무 걱정이네요.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